안녕하세요. KBC 한국드론센터 코닥 한국드론진흥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오석봉이라고 합니다. 기출문제 지금 푸시는 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가질 건데요. 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 또 앞으로도 또 출제 가능성이 많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다음 중 무인 항공기의 용어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무인 항공기 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용어 정리를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가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드론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주시고, 용어 정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조종사가 지상에서 원격으로 자동, 반자동 형태로 통제하는 항공기. 그렇죠.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지상 장비로 GCS라고 그랬죠. 지상 장비로 조종을 해주는, 원격으로 조종을 해주는, 이것도 이제 무인 항공기의 일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자동 비행 장치가 탑재되어 자동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예, 이것도 이제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어떤 그 비행 자체를 이제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농업용에서도 배웠죠. 그래서 위성 지도를 받아서 탭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좌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찍어주면 이 아이가 자동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비행체, 지상 통제 장비, 통신 장비, 탑재 임무 장비, 지원 장비로 구성된 시스템 항공기다. 우리가 드론 같은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무에 따라서, 어떤 임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임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체에다가 그런 임무, 촬영을 한다 그러면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농업 방제를 한다 하면은 방제, 약재통을 탑재를 한다든지, 또 약재를 뿌릴 수 있는 모터를 같이 탑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탑재 임무 장비가 되겠죠. 네 번째 보시면 자동 항법 장치가 없이 원격 통제되는 모형 항공기다. 그래서 사실은 무인 항공기에서 자동 항법 장치가 없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래서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인 항공기 이런 이제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배웠었는데, 고정익 무인 항공기, 회전익 무인 항공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됐었죠. 그래서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기체 동체에 고정된 날개가 달려 있고,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또 드론 이런 부분들을 연상을 해서 회전으로 해서 양력 발생을 해서 기체를 띄우는, 기체가 날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또 형태상의 분류에서 우리가 이제 무인 항공기에서 고정익, 회전익을 장단점을 섞어서 만든 다중 틸트형, 그래서 V톨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짚고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날개가 2개 달린 그 헬리콥터에서 날개가 위아래로 2개 달린 동축에다가 날개가 달린 동축 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조금씩 분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일단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드론은 대형 무인 항공기와 소형 무인 항공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자, 두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형 멀티콥터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150kg 이하 무인 항공기를 무인 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에도 이제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150kg 이하 무인 항공기를 무인 비행장치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우리나라 네 번째 볼게요.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 무인 멀티콥터는 동력 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단어가 조금 이상한 단어가 있죠. 무인 멀티콥터는 동력 비행장치, 이거는 무인 동력 비행장치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이 틀린 부분이 이제 네 번째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 이상의 로터,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상대적으로 비행이 안정적이어서 조종이 쉬운 비행체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3개 이상의 로터 프로펠러 이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1개짜리 날개도 사실은 그러니까 무인 멀티콥터 형태로 같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화성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저니어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날개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날개에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력을 발생시키고, 양력이야 발생을 시키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중심을 잡는다든지, 또 양력의 불균형을 이제 해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 이상의 로터 프로펠러가 장착된 거를 꼭 3개 이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종이 쉬운 비행체는, 그래서 고정익 비행체, 틸트 로터형 비행체, 동축 반전형 비행체, 다중 로터형 비행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3개 이상의 로터가 여러 개 있는 것은 다중, 여러 개의 멀티 로터 비행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A, B, C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는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정익 비행체는 일단 이런 동체에 날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얘는 무인 항공기도 그렇지만서도 또 실제 여러분들이 해외에 간다든지 이럴 때 타고 다니는 여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정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고정익으로. 그래서 고정익 비행체는 그런 형태다. B번에 틸트 로터형 비행체. 요즘에는 이제 틸트 로터형 비행체를 V톨기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익하고 회전익, 이 아이들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거다. 물론 이 틸트 로터형 V톨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지금 새로 나온 기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실제 유인기에서도 첫 번째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험 비행을 해서 상용화 되려다가 이제 좀 잠잠해진 기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유인기로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고정익이면 고정익이지, 아니면 헬리콥터면 헬리콥터지,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됐지, 이거를 장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기는, 실사용하기는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 장단점이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가 이제 무인기로, 유인기가 아닌 무인기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의외로 활용성이 좋은 거예요. 이 V톨기가.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뭐 어떤 촬영이라든지 어떤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할 때,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리가 고정익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착륙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어려운데 이 틸트 로터형 V톨기 같은 경우에 수직 이착륙이 되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비행을 할 때는 고정익의 효과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날개가 고정익 날개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틸트 로터형은 고정익에 뭐 이제 위에 이륙하고 나서 연료의 어떤 소모를 좀 줄이면서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행 시간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반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회전익에 비해서 비행 시간이 또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자, 동축 반전형 비행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보통 헬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앞에 큰 날개가 하나 있고 뒤에 작은 날개가 하나 있는데, 앞에 있는 날개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제 돌면서 양력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양력을 만들다 보면 이 동체가 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쏠릴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토크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토크 현상이라든지 또 기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뒤에 날개가 있어서 역으로 돌아주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헬기는 그렇고, 하지만 이 동축 반전형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축, 이 동축에 날개가 위아래에 있으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양력도 만들고 토크 작용도 줄이고 비행을 하는. 근데 이제 이 동축 반전형의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어떤 양력 개수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무인항공 비행체는 무엇인가? 단시간에 고속으로 임무 지역까지 비행하여 단시간에 완료해야 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회전익의 수직 이륙 성능과 고정익의 고속 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뭐 V톨기, 뭐 틸트 로터형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단점으로는 비행체가 크고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시스템 안정성, 신뢰성 확보가 어려우며, 양쪽에 이중 프로펠러 로터 형태로 이 착륙 시 돌풍 등의 바람의 변화에 취약하고 탑재 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채공 시간이 짧다. 또한 조종 제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운용자 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에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직접 운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조금은 이제 약간 지나치게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틸트 로터형 V톨기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있고 모터 위에 이제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서 이 날개가 이렇게 앞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자격증에서도 구조 자체도 이제 고정익, 우리가 내가 드론 국가 자격증을 딴다 이랬을 때는 그 드론 무인 멀티콥터를 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정익 이 부분의 자격증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 자체 이제 원리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기체, 어느 정도의 하나의 감을 좀 찾게 되면은, 물론 뭐 거의 비슷하지는 않지만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상충되는 또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조금 이제 내용 자체는
뭐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서도 조금 심하게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틸트 로터형, 이거는 이제 V톨기. 이 아이들은 이제 장단점이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뜨고 나면은 다시 드론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보다는 비행 시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부분. 이 아이는 틸트 로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게 그 날개가 또 달려 있어요, 중간 정도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뜨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객기를 타든 이 고정익 비행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날개가 동체 거의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크잖아요. 이제 그 날개를 괜히 그렇게 크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력 개수를 앞으로 전진하면서 계속 만드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력 개수를 계속 만들어준다. 날개 자체가 양력 개수를 만들어준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연료 소모량이 적다라는 거죠. 연료 소모량이 적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제 날개가 크게 되면은 동력을 그냥 딱 줄여버린다 그래요. 동력을 딱 끊어버리면 이 아이가 그냥 거기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선의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력 개수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멀티콥터, 우리가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떠 있는데 이 아이의 동력을 탁 끊어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프로펠러가 멈춰버리니까 바로 수직으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 틸트 로터형 이 부분은 고정익과 회전익 이 기체의 장점을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식 멀티콥터의 기체 구성품과 거리가 먼 것은 전동식 멀티콥터의 기체 구성품, 우리 기체의 구성품을 이제 봐야 되겠죠. 프로펠러 당연히 구성품이죠. 모터와 변속기 구성품이죠. 자동 비행 장치, 그다음에 클러치는 이제 엔진이 장착된 이런 비행체에 이제 사용하는 거지. 멀티콥터에는 이제 모터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러치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멀티콥터의 단점이 장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성비라든지 어떤 수직 이착륙이라든지 또는 기체가 떠서 바로 360도 XYZ 또 아무데로나 이 아이가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비행에 있어서 커다란 장점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단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행 시간이 짧은 거예요.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배터리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기체 동체의 어떤 구성 자체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연구되고 제작되고 또 변화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이제 기체를 한번 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든지 어떤 기체 자체 또는 암대라든지 또 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성 재료들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강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이제 적당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카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본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카본이 비싸기 때문에 카본으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제 압축 플라스틱으로 또 활용을 하고, 심지어는 나무도 쓰고, 나무로도 프로펠러는 쓰거든요. 가벼우니까. 일단 첫 번째가 비행에 있어서는 어떤 재료 자체들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또 우리가 이거를 비행을 좀 많이 단 1분이라도 단 2분이라도 비행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같은 용량의 배터리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체 모양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지금 뭐 산업용 이런 드론들이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부분들이 메인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각지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또 암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원으로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비행을 그거를 한번 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메인 프레임도 상당히 유선용으로 하면서 안에다가 이제 공간을 좀 많이 줬었어요. 안에다 공간을 좀 많이 주고 이름으로써 이제 비행 시간이 이제 꽤 우리가 이번에 저기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꽤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 소방용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제작을 했을 때 그 메인 프레임에 어떤 공간을 좀 더 준 거죠, 안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 시간을 조금 늘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딱 100%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역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완전하게는 이제 완성이 된 건 아니죠. 근데 이걸로 좀 공간을 유선형으로 주면서 공간을 줘서 이제 비행 시간을 조금 늘렸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떤 드론이 이제 그런 배터리를 안정된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행 시간을 좀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과제 중에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또 배터리도 어떻게 개선을 시켜 가지고 더 오래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 멀티콥터의 프로펠러 재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금속, 카본, 강화 플라스틱, 나무.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 금방 알겠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는 셀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제일 무리 되는 그 무게가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무게가 나갔기 때문에 금속 재질로는 뭐 거의 프로펠러를 쓴다 이거는 아닙니다. 7번째 한번 보면 무인 멀티콥터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구성품이에요. 그래서 모터와 변속기, 그 다음에 주 로터 블레이드, 이건 좀 이상한 언어 같네요. 그 다음에 로터, 프로펠러, 속도, 제어 장치. 지금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냥 프로펠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펠러라는 용어는 이제 정식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게 프로펠러라면은 이게 돌면서 추력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배에 달려 있는 배 뭐 뒤에 있는 이런 스크루라든지 이런 거는 프로펠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양력을 위해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블레이드, 로터 이런 용어가 사실은 맞는 용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프로펠러, 뭐 블레이드, 로터 이 부분을 그냥 같이 쓴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콥터는 두 번째 보면은 구성품이 아닌 거니까 주 로터 블레이드 이거는 주 로터 블레이드의 보조 로터 블레이드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프로펠러나 블레이드나 로터나 같은 용어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이드 피치란 무엇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이드는 뭐 로터와 같은 용어, 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블레이드 피치란 그럼 날개 피치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블레이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블레이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쿼드형 멀티콥터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4개가 달려 있겠죠. 4개가 달려 있겠죠. 뭐 헥사형 멀티콥터다 하면 이 아이가 이제 6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 날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비행을 하실 때는 이 날개들이 자주 그러니까 비행을 잘 하시면 안 부러지겠지만 실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여러 실수로도 그렇고, 왜냐면 비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보다도 어떤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부러지기 때문에 이 날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브래드 피치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이 한 바퀴 돌 때 가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날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항상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2170 이렇게 이제 2170 뭐 CW 이렇게 써 있거든요. 2170 CW. 2170 이거는 이게 이제 날개의 직경. 우리가 이제 보통 날개의 직경도 이 두 개가 하나의 세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 혼자서 다 이제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세트로 되면서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날개의 직경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하나의 직경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2170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러면 21인치인 거예요. 21인치. 자, 그럼 뒤에 70은 뭐냐? 이 21인치, 직경 21인치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70인치를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2170에서 직경 21인치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70인치를 가는데 이게 절대값일까요? 절대값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상대풍이 불어오면 이 아이가 한 바퀴 돌아도 70인치 못 갈 수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서 후면풍이 불어오게 된다. 배풍이라든지 이런 풍이 불어오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전진하는 개수가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70, 21인치의 날개가 70인치를 간다. 이거는 절대값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피치라는 거는 블레이드,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앞으로 뒤로가 아니죠. 앞으로 전진하는 거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피치란 무엇인가? 블레이드의 직경, 블레이드의 피치, 각 로터를 1회전할 때, 그렇죠. 각 로터를 1회전할 때 전진한 거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를 한번 봤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CW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날개의 구성이 보면은 CW, CCW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4개의 날개가 있지만 예를 들어 쿼드형 같은 경우 뭐 헥사형은 6개의 날개가 있지만 4개짜리 쿼드형을 봤을 때는 앞에 CW, CCW, CW, CCW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W, CCW, CW, CCW 그래서 4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로 구성이 됐는데 이렇게 마주보는 게 같은 이제 CW가 되겠고 마주보는 게 CCW가 되겠죠. 그래서 정력.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로 그 방향을 잡아주면서 양력에 이게 이제 돌면서 서로 이제 양력 개수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CW, CCW 이런 형태로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역방향으로 돌면서 그 양력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력 이 방향은 양력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런 기계, 뭐 이것도 어쩌면 기계죠. 이런 아이들을 다룰 때 정력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압을 주고 여기다 이제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 힘이 이제 배터리가 되겠죠. 자, 배터리로 이제 모터를 돌려요. 모터로 그다음에 이제 이 블레이드를 돌려요. 자, 그래서 이제 양력을 발생해서 이렇게 띄우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을 이 4개의 모터에다 이렇게 전달을 할 때도
정말 오차 없이 그냥 0.몇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가 뜨면서 어떠면서 약간의 그런 어떤 이제 양력 불균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 0으로 우리가 오차 지수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0으로 딱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띄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종자의 역할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맞춰서 조종을 잘 띄우고 잘 착륙을 시키고 이륙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레이드 피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양력을 만들 때도 이제 약간의 이제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드론을 이제 운영할 때 이제 다 느끼시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 알고 이제 비행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기체 추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블레이드 피치는 항상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블레이드 날개가 한 바퀴 돌 때 전진하는 거리. 하지만 그 전진하는 거리는 절대값이 아니다. 앞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면 당연히 기체가 뭐 조금 덜 갈 수 있겠죠. 또 뒤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면 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아니다. 자, 메인 블레이드의 밸런스 측정값이에요. 메인 블레이드의 이제 밸런스 균형이 되겠죠. 메인 블레이드는 각각의 무게가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각각의 무게가 일치하는지 뭐 이거는 기본적인 거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양손에 들어보아 가벼운 쪽에 밸런싱 테이프를 감아준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죠. 그래서 양손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블레이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가벼운 재질, 가볍지만 강한 재질.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카본이 가장 거기에 맞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 밸런싱을 맞춘다. 이거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메인 블레이드 각각 중심이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이거는 이제 CG라면 이제 무게 중심이 되는데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이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D번에 보면 또 양쪽 블레이드의 드래그 홀에 축을 끼워 앞전이 일치하는지 측정한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드론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실제 제작도 해요. 실제 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제작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이런 세팅도 중요하고 뭐 납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이제 기체의 어떤 중심 메인 프레임에서 이 프레임에서 날개로 가는 이 암대 또 암대를 붐대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붐대의 어떤 균형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그리고 메인 프레임의 수평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프레임에 보면은 이런 뭐 볼트를 뭐 하나 끼고 두 개 끼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암대마다 막 수십 개의 볼트를 줘야 되고 또 이 암대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뒤틀림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방지 이전에 이런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 방지 이전에 우리가 처음에 균형을 또는 수평을 이런 걸 잘 맞춰서 이거를 제작을 해줘야 일단은 첫 번째로 비행이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뒤틀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체를 뭐 약간 수평이 조금 안 맞고 또 뒤틀림이 조금 있고 이거 비행 되죠. 비행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조종이 결국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비행의 안정성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체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평, 밸런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봐가지고 이게 균형이 맞네, 뭐 이게 좀 무겁고 좀 가볍네, 이거는 아닌 거죠. 멀티콥터의 로터 피치가 1회전 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아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죠.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그래서 이 거리도 뭐 뒤로 가는 거리가 아니죠. 앞으로 가는 거리. 무인 멀티콥터의 명칭과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무인 멀티콥터, 우리 드론 명칭과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비행 시 배터리는 완전 충전을 하여 사용한다. 멀티콥터 우리 배터리에서 배웠죠? 충전은 항상 만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뭐 선생님 99%는 안 돼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급적 완충을 해서 사용을 한다. B번 지적의 센서와 자이로 센서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센서들은 충격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이런 비행을 하다가 또는 뭐 떨어뜨려 가지고 센서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비행에는 뭐가 중요하다? 캘리브레이션이 중요하다. 캘리브레이션, 기체 재부팅, 재세팅 한번 해주는 거. 그거는 뭐 어떤 전자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기체를 들고 돌리고 또 수직으로 세워서 또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캘리브레이션,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부분은 이제 당연히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모터는 BLDC 모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 모터 BLDC, 이거는 브러쉬 리스 모터가 되겠죠. BL 브러쉬 리스 모터. 그래서 우리가 브러쉬 모터하고 브러쉬 리스 모터, 이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브러쉬 모터, 브러쉬 리스 모터.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브러쉬 모터는 그냥 완구형 적은 이런 도구에 사용을 하고 가격도 싸고, 그다음에 얘는 브러쉬 모터는 수명도 있고, 수명이 좀 브러쉬 리스 모터에 상당히 짧고, 비해서 상당히 짧고, 브러쉬 리스 모터는 가격도 좀 비싸고 수명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LDC 브러쉬 리스 모터는 꼭 ESC 변속기가 필수 장착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시험하고 자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업용, 산업용 좀 어느 정도 이런 규모가 있는 드론들은 대부분 브러쉬 리스 모터를 거의 다 그거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선생님 작은 것도 그걸 쓰나요? 작은 것도 쓰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촬영용 이런 부분들이 작은 드론도 스펙 자체가 이제 고스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작은 브러쉬 리스 모터 이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D번에 로터는 이 날개죠. 날개는 양력을 높이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다? 아니죠. 얘는 이제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 가벼운 재질이면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 이런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 12번에 한번 볼까요? 비행 제어 시스템의 내부 구성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내부 구성품이에요. 내부 구성품. 비행 제어 시스템에. 그래서 ESC, GPS, IMU, PMU 이렇게 나와 있는데, PMU는 ESC라는 어떤 그 메인 프레임 안에 그 메인 이 FC가 어떻게 보면 드론의 정 가운데 있으면서 플라이트 컨트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하면 머리와 같은 아이인데, 이 아이 FC에 그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PMU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원을 알맞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 근데 ESC가 있어요. ESC는 뭐냐면 얘도 이 PMU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전원을 배분을 해주는데, 이 아이는 모터에다가
브러쉬 리스 모터를 활용을 할 때 이 모터의 전원을 알맞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ESC와 PMU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PMU는 가운데 있는 FC에다가 알맞게 전원을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PMU는 같이 이제 그 FC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ES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대에 있는데 이제 모터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PMU를 이렇게 장착을 하거든요. 기체를 이제 만들 때. 그래서 ESC는 이제 내부 구성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IMU 같은 경우에 관성 장치고 GPS는 어떤 이제 위치를 포인트, 글로벌 포지셔닝, 세계의 어떤 포지셔닝 해주는 위치를 포지셔닝 해주는 시스템이다. GPS. 그래서 답은 A번이 되겠죠. 무인 멀티콥터의 기술을 제어하는 부품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무인 멀티콥터의 기술, 이 기술 가는 방향을 이제 제어하는 것은 지작의 센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지작의 센서. 다음 중 무인 멀티콥터의 고도를 제어하는 센서는 무엇인가? 그래서 고도, 일단 고도하고 물론 속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도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히 기압계 센서로 제어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고도 같은 경우에는 기압계 센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멀티콥터의 내부 구성품 중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PMU는 FC에 가장 그 중심 거기에 있는 그 FC에다가 전원을 알맞게 배분하는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모터에는 모터의 회전수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거기다가 전원을 배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맞게. 너 뒤에 빨리 돌아. 그래서 전원을 더 주고, 너는 천천히 돌아. 앞에 거. 그래서 전원을 덜 주고. 이런 조절을 하는 게 Electronic Speed Control, ESC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16번. 로터에 이상이 있을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 자, 로터, 블레이드, 날개에 이상이 있었을 때. 자, 우리가 기체를 운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체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륙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블레이드가 로터 이런 부분이 하나 깨졌다. 약간 깨졌다. 깨졌다. 이런 거는 비행이 돼요. 비행이 되는데 조금 더 깨지면 더 깨질수록 이 기체에 흔들림이 와요. 진동. 약간 금이 간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약간은 아주 적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더 많이 깨질수록 더 진동이 더 심하고 정말 완전히 깨지면 이제 당연히 추락을 하겠죠. 그래서 깨지면 깨질수록 더 진동이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로터에 이상이 있을 시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상은 일단은 이제 진동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부분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체를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께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탭이라든지 여기서 지상 장비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드론 국가 자격 시험을 볼 때는 이런 탭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행 코스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이의 상태를 아는 거는 뭐냐면 기체에 있는 그 LED가 있어요. 그 LED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배터리가 다 썼구나. 배터리가 다 쓸 때가 됐구나. 또는 난 GPS 모드로 날리는구나. 아니면 GPS 모드 끄고 Attitude 모드를 해서 ATT 모드로 날리는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 LED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로터가 이런 날개가 살짝 금이 가고 또는 이런 부분들이
뭐 깨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 LED가 그걸 표시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비행 자체만으로도 비행 자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LED가 표시를 해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행 자체, 예를 들어서 어떤 비행이든지 마찬가지로 그 비행 자체가 좀 이상이 있다면은 즉시 착륙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날개 확인하고, 또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런 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은 뭐 기체를 즉시 내려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드론 국가 시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 시험에도 우리가 뭐 코스만 그냥 바로 그냥 띄워서 코스만 도는 게 아니라 비행 전 기체 점검이라는 사항이 꼭 있어요. 그래서 비행 전 기체 점검, 이게 시험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갖다 두고 조종자가 기체에 가서 구호를 크게 외치고 비행 전 기체 점검 이렇게 한 다음에 플롭을 다 체크해주고, 로터 다 체크해주고, 날개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모터 체크해주고, 뭐 체크라는 게 이제 그 상태를 이제 잠깐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암대도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메인 프레임도 체크를 해주고, 또 볼트 제대로 박혀 있나 이런 부분도 체크해주고, 또 암대도 체크해주고, 잘 있나, 잘 조여져 있나, 막 흔들림, 유격 이런 게 없나 살짝 체크해주고, 또 랜딩에도 이상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제 실기 시험에도 그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로터에 이상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그런 LED 신호에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런 것 있기 때문에 비행 전에 이제 기체를 미리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 뭐 여러분들이 뭐 꼭 굳이 시험이 아니라도 실제 비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행은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안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왜 그러냐면 많이 기체를 날려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걸 뭐 그냥 어디 가시면 바로 그냥 꺼내서 막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한두 가지 빼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생각 외로 큰 사고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륙 전에 체크해야 될 거, 또 이륙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륙 후에도 뭐 스로틀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에어런이라든지 러더라든지 이런 작동들이 제대로 되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나, 이륙 후에도 그 기체 점검하는 게 또 시험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실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기체 고도 측정하는 건 당연히 이제 기압계가 되겠죠. 지난번에 이제 센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고도 하면은 기압계. 모터 발열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조종사가 조종기의 트림선을 바꾸지 못한 경우, 바꾸기라고 잘못 표기가 됐네요. 그래서 트림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실 답이 되겠죠. 모터 발열이라는 것은 뭐 장시간 비행한다든지, 또 착륙 직후, 뭐 이런 이륙 직후라든지, 모터를 많이 썼기 때문에 모터가 이제 뜨겁겠죠. 그다음에 탑재 중량이 무거운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체를 띄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륙 중량이 20인데 뭐 20보다 조금 오버가 됐다고 하면 이 아이를 띄우기 위해서 모터가 더 돌잖아요. 그럼 당연히 뜨거워지겠죠. 근데 A번 같은 경우에는 뭐 트림선을 맞추지 못한 경우, 이게 아니라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조종기에서 배웠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 뭐 앞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좌우로 가는 그 에일러런이라든지, 또는 기수 방향을 바꿔주는 러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미세하게 조금 이게 좀 안 된다 싶으면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좀 더 키를 요만큼 치면 좀 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미세하게 그 기체의 움직임을 조정을 해주는 게 트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18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9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